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3대 특검 매일매일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란 사태에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김건희는 왜 그런 행동들을 했었는지 하나하나 파헤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박정호야 스팟 한덕수 전 총리 출석 현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과 함께 현안을 분석해 주실 분입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느낌인데 네. 제 시청자분들께 오랜만에 뵙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말씀부터 좀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시청자 여러분. 요즘 살만 난다. 테레비 보는 맛이 난다. 속이 시원하다. 그런데 잘 수사 제대로 해서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속 시원하십니까? 그런데 또 한켠으로는 조금씩 불안하시죠? 불안함 없게 저희가 철저히 수사하게 하고, 혹시나 부족한 게 있으면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을 확실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따가 제가 왜 오래간만에 뵙게 되었는지 또 네.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네. 말씀도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썬로즈님이 미국 플로리다에서 안녕하세요 오마이TV 가족 여러분, 여기는 네. 천둥 번개 치고 비가 많이 옵니다. 이렇게 날씨 전하시면서 출석 체크 벌써 네. 이렇게 해주고 계시네요. 네. 미국 플로리다요. 저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보셨나요? 제가 이번에 플로리다. 관세 협상으로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또 한 일주일 정도 예. 사전 사후까지 해서 예. 다녀오느라고. 그러셨군요. 플로리다는 못 가고요. 플로리다 못 가고.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관세 협상하려면 예. 미 의회가 있는 그럼요, 워싱턴에 그럼요. 워싱턴 DC에 있었어야 가야지. 됐기 때문에요. 워싱턴에서 네. 상원 갔다 하원 갔다 이런 바쁘셨어요. 일, 제가 사실 국회의원 4선인데요. 네. 이렇게 바쁘게 상원 하원을 왔다 갔다 해본 그러니까요. 적은 처음입니다. 정말 간절한 네. 마음으로 왔다 간절한 마음으로 갔는데요. 네. 저희 13명 대 조직이 네. 움직였고요. 여당, 야당, 개혁신당 뭐 다 해서, 조국혁신당 네. 다 해서 갔고요. 상원 건물이 있고 하원 건물이 따로 있고, 하원 건물 안에 지하 통로가 있고 네. 통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대한민국 국회에 지하 통로가 있는 거 아셨죠? 알죠, 저는. 네, 예. 다녀보긴 하셨습니까? 다녀봤죠. 계속 예. 비 오면은 거기로 해가지고 맞습니다. 본청에서 의원회관 갔다가 그게 소통관이 있으면서 다니기 시작한 거고요. 네. 그 전에는 지하 통로를 다니기가 어려웠었죠. 예, 소통관이 있으니까 기자분들이 맞아요. 이제 본청과 의원회관 사이에 소통관이 있어 지하 통로로 다녔는데요. 미국 하원에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하 통로로 가서 네. 이쪽 의원실에서 저쪽 의원실로, 미국의 공화당을 주로 만났습니다. 아무래도 예, 집권- 트럼프하고 가까운 사람, 네. 트럼프랑 가까운 사람들 만나서 네. 트럼프에게 직보할 수 있는 사람들 만나서 이 직접 저희가 글로 써주면 트럼프 앞에 가서 읽어주겠다 그래서 글로 써주고, 그래서 관세 협상이 타결되기 전에 네. 저희가 갔었던 겁니다. 그게 또- 7월 20일부터 가가지고요. 예. 관세 협상이 8월 1일 직전에 타결되잖아요. 그때 저희가 가서 협상 작업 다 해놨다고 보고 드립니다. 자, 미국 얘기 나오다 보니까 네, 네. 관세 협상 그 네.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네.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썬로즈님이 미국 플로리다에서 목소리가 시원시원한 서영교님 네. 사랑합니다, 이렇게 또 사랑합니다. 미국에 계신 말씀을 애국자 드렸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진심입니다. 이렇게 예. 응원해주고 계시고, 정치 네. 쇼권님은 인도네시아 특사까지 가셔서 빛나는 네. 성과를 얻으신 서영교 의원, 이제는 네.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가교다. 네. 그렇게 되네요. 서민의 영원한 달이 서영교에서 이제는 네. 대한민국 세계를 잇는 가교가 됐습니다. 네. 의원님. 아니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미국에 갔더니 예. 상원 의원들은 되게 중요한 인물들이잖아요. 음.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 우리 지역에 현대가 있어요. 네. 우리 지역에 삼성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 LG가 있어요. 우리 지역에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 지역이 먹고 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가 가서 얘기 잘할게요. 그렇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하는 기업들이 정말 소중한 대한민국의 그 역군이다, 외교관이다, 이런 생각했고요. 가 계신 이런 플로리다에 계신 분들 뭐 전부 다 누구시겠습니까? 가서 대한민국을 대신 전달한 외교관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대한민국의 기업이 정말 역할이 크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맞습니다. 우리 재밌는 얘기로는 마지막에 조지아주를 갔는데요. 네. 조지아주에 이제 현대자동차가 크게 30만 대를 생산하다 50만 대를 생산합니다. 조지아주에 그 주요한 사람들 이렇게 앞에 깃발이 있답니다. 네. 신이 우리에게 현대를 보내주셨군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일자리가 역할을. 어마어마하게 창출되는 그렇겠네요. 거죠. 예, 그래서 대한민국이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외국에 나가 보면은 다 애국자가 되고 네.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네. 그런 역할 대한민국 세계를 잇는 가교 네. 서영교 아침부터 만나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안젤라님이 서영교 의원님 네. 아침부터 뵈니까 힘납니다 이런 댓글도 네, 주시면서 고맙습니다. 응원해주고 있는데 오마이뉴스 화이팅.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네. 어쨌든 좀 신나게 아침 네. 문을 좀 열어봤습니다. 갔죠. 열어봤는데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 전 세계에서 모범이 되고 또 네.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그런 나라가 됐다. 네. 그는 결국 우리가 내란 사태를 이렇게 종식하는 방향으로 쭉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가서 만났는데 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상당히 실용주의적인 분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들었다. 이재명 네, 대통령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실용적인 분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들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 과정을 이겨내면서 새로운 정부를 세운 것을 우리는 아주 높이 평가한다. 너무 높이 평가하고 네. 신뢰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야, 저희는 다 알고 미국의 있군요. 공화당 예. 상원들을 사실 만나기는 그 전에는 그렇게 그런 일도 많지 않고요. 별로 많이 만나고 올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는 트럼프 옆에 있는 네. 공화당 사람이 중요했고 그중에 상원이 중요했고 왜 트럼프에게 지금 경제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관세를 그렇게 때리면 안 된다. 네. 적당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했고 그래서 공화당 상원들을 많이 만났고 공화당 하원도 많이 만났습니다. 민주당 상원 하원도 많이 만났고요. 민주당 상원 하원 아주 중요하신 분들이었고요. 그래서 만났는데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역경을 이겨내오는 빛의 혁명. 과정에 대해서 되게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얼마나 대한민국이 지금 네. K 민주주의 또 빛의 혁명으로 네. 각광을 받고 있습니까? 예. 거기다가 이제 K 컬처 예. 우리의 이 뭐 캐대연도 그렇고 네. 엄청나지 않습니까? K컬처에 대해서는 정말 두말할 나위 없었는데 네. 하여간 저희가 요번에 보고 와서 느낀 것은 네. 그 상원들 주지사의 지역에 있는 현대, LG 그리고 기아, 삼성, 포스코 이런 말들 되게 많이 있었고요. 네. 자기 지역에 뭐 몇천 개의 기업이 있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그 덕분에 사실 지역에서 할 말이 많다. 예를 들면 어떤 상원 의원은 네. 저희가 자기 지역이면 요 바로 옆에 또 다른 주입니다. 아. 여기에 이렇게 쭉 단지가 형성되어 있다는 산업단지가 거죠. 있군요. 예, 공장. 요 단지가 예. 자기네의 가장 소중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을 정말 많이 갖고 네. 있었어요. 예. 땡큐 코리아 뭐 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땡큐 코리아. 땡큐 그래서 코리아. 저희들에 대해서 되게 네. 반가워했는데 제가 그냥 얘기했죠. 우리 트럼프 좋아해.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해 주세요. 예. 우리 동맹이라고 쉬운 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나라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깜짝 놀랐어요. 중국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럼 중국 뭐 걱정하면서 중국 견제하고 뭐 대만 문제 여기 대해서 예. 생각할 텐데 대만 문제 있는데 예. 중국의 경제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AI 또 많이 네, 쫓아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하니까 걱정이 될 네. 텐데 네. 자 이제 다음 주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하는데 맞습니다. 예. 좀 이렇게 서영교 의원님이 가서 털을 네. 닦아놔서 잘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외교부 장관과 이런 분들이 다 닦으셨는데 네. 저희가 다녀온 다음에 오신 거죠. 그렇죠. 예, 저희가 먼저 만났고, 가서 그렇죠. 초석을 만났는데 네. 트럼프랑 가장 가까운 분이 좀 써주세요. 내가 가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써주고 읽어줬다. 네, 이런 것 잘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한동무님이 서영교 잘한다 이렇게 네. 댓글 주셨고 솔만님이 서영교님 화이팅입니다. 네. 나오신다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한다는 분이 많으세요. 네. 이렇게 인기가 많으신데 사랑하십니까? 아니 제가 요즘 재밌는 정치, 예. 제가 투사 아닙니까? 투사죠.
그 제가 전두환과 투쟁을 해서 네. 대학교 4학년 여대생이 이겼어요. 그래서 전두환 무너뜨렸잖아요. 비록 제가 치안본부에 갔다가 물고문도 당했지만 네. 그때 투사였지만 윤석열과 김건희를 끌어내리는 투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국민이 행복한 정치에 나가야 네. 되잖아요. 행복한 국민의 정치. 삶의 질이 달라지는 정치. 그럼요. 그리고 세계와 가교를 잇는 정치. 그래서 요즘 또 재밌는 정치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서영교 TV 한번 들어와 보시면 서영교 TV. 제가 요즘 뭐 하고 왔는지 아십니까? 뭐 하고 왔어요? 물총 싸움 하고 왔습니다. 아 보고 싶다. 예. 서영교 TV 가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간혹 TV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네. 물총에 흠뻑 젖는 사람들의 이야기. 저희 지역에 그 녹말 버블에 흠뻑 젖은 아이들과 제가 물총 재밌었겠다. 싸움에서 저- 저 물총 싸움입니다. 제 물총 전부 다 물총 들고 있잖아요. 아이들과 잘하셨네요. 제가 예. 저게 역 광장입니다. 역 광장에서. 지하철 역 광장. 연목역 면목역. 광장에서. 오. 완전히 물총 쏘고 아이들이 저한테 시원합니다. 물총 맞아도 좋다고 합니다. 아우, 재밌었습니다. 아이들 춤추는데 왜? 예. 그리고 자기 장기 자랑. 그래서 네, 많은 성원과 또 사랑을 오십시오. 주시는 예. 국민이 낸 서영교 세금 의원 보러 가시. 멀리 피서 안 가도 네. 뭐하러 외국 갑니까? 돈 들여서 공짜입니다. 공짜. 지하철 7호선 타고 오면 바로 내리면 연목역 거기에 있습니다. 광장에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영교 의원님과 함께하는 아침 여러분들 많은 성원과 사랑 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네. 고맙겠고요. 제가 언급한 것처럼 지금 현장 화면 여기가 바로 내란 특검 사무실 서울고검 그 앞인데요. 네. 한덕수가 오늘 나옵니다. 네. 조금 전에 집에서 출발했다라는 속보도 네. 들어왔습니다. 네. 한덕수 뭐 이제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내란 사태에 있어서 한덕수가 네. 어떤 역할을 했느냐 네. 이건 우리 국민들이 다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한덕수?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했습니다. 네, 비상계엄을 했습니다. 음. 누가 결재를 해야 합니까? 국무회의가 결재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국무회의가 결재해야 되는데 네. 비상계엄 선언을 국무회의가 결재를 합니다. 결재를 하는데 그 결재하는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한덕수가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가 이야기했잖아요. 네. 이 국무회의에서 결재해야 된다고. 음. 그래서 국무위원들 부르는 일을 한덕수가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용산 대통령실에서 부르지만 바로 한덕수 총리가 부르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결재하게 한 거잖아요. 결재하게 그렇게 했다. 해놓고 그 다음날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뻔뻔스럽게 뻔뻔스럽게. 저는 결사 반대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기억하십니까? 제가 첫 대정부 질문 합니다. 첫 대정부 질문에 첫 주자로 서영교가 나갑니다. 비상계엄에 그 선포를 했고 군인들이 국회에 왔고 네. 우원식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하고 바로 다음에 열리는 첫 대정부 질문에 서영교가 첫 대정부 주자로 나와서 한덕수 총리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한덕수 총리 사과하세요. 의원님 제가 90도로 허리를 굽혀서 100배 사죄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100배 기억납니다. 사죄하겠다고 하면서 자기는 결사 반대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뒤에 있는 국무위원들에게도 같이 사과하자고 제안하세요. 아. 라고 해서 의원님 그러지 말고 제가 100배 사죄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때 뒤에 있는 국무위원들이 일어나자고 해서 일어나서 네. 모습을 보이길래 제가 그럼 국무위원들 사죄하세요 라고 했더니 국무위원들이 허리를 굽혀 사죄합니다. 그때 안 일어난 인간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김문수죠. 그 김문수가 그렇게 해서 끝내는 대통령 후보까지 되는데 김문수 후보는 그래서 저에게 고마워해야 한다. 대통령 후보가 되었으니. 이재명 대통령도 저에게 고마워해야 한다. 가장 허약한 후보를 만들어 주었으니. 이렇게 해서 대통령 선거는 끝이 났고 예. 그리고 그때 말했던 한덕수는 모든 이제. 것이 위증이죠. 그러니까요. 거짓말이었죠. 거짓말이었고. 예, 그때 만들었던 국무회의에 예. 했던 자료가 거짓 자료였고 그 자료는 숨겨두었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고 CCTV에 최상목이 종이를 접은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고 있는 네. 사진과 모두 다 그 문건을 받아서 보고 있었죠. 자세히 이상민도 보고 있었고. 지침도 받고 한덕수도 그렇죠. 보고 있었고. 그게 다 드러났으니 한덕수는 그때부터 그때부터 결재자였고 공범이었고 국무위원들을 불러서 예. 비상계엄을
진행하게 한 핵심 네. 예, 내란 주요 내란 임무 종사자. 주요 임무 종사자. 네. 내란 동조 세력. 네. 함께 일했던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여지껏 내란 있는데. 동조 정도로 봤는지 몰라도 네. 내란 주요 임무 임무 종사자다. 종사자다. 이제는 되겠습니다. 피할 수 네.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자, 오늘 나와서 여러 가지 조사를 받을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당시 원내대표와 네, 통화했다는 네. 내용도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 추경호도 그들은 그렇고 한패였어요. 한덕수도 그렇고 네. 한패였다. 네, 아, 한패였어요. 한패였다. 한패였는데 네. 그 한패를 저희가 차곡차곡 잡아 나가는 거죠. 추경호 차곡. 예, 그 안에서 네. 그 해제하기 위해서 모두 다 들어오고 있는 시간 아닙니까? 저희들이 기다렸잖아요. 네. 기다리는데 지금 군인이 막 국회 안으로 쳐들어오는 장면이 보입니다. 막 보이고 있는데 이 우원식 의장이 방망이를 안 두들겨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망이 두들깁시다 했더니 맞아요. 우원식 의장이 좀 기다리세요. 이렇게 약간 짜증을 내셨어요. 저희가 그때 그러니까 생방송으로 다 그렇죠, 보여드렸습니다. 보셨잖아요. 오마이 TV를 저희가 통해서. 현장에서 예. 손 듭시다. 맞아, 빨리 하라고. 예, 이게 올라와야 할 거 아닙니까? 네. 라고 했는데 그때 말씀은 왜 그랬느냐? 추경호가 조금 늦춰달라고 네. 이야기를 해서 늦추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추경호랑 그래도 약속한 시간이 1시였나요? 음. 그래서 그 시간 맞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추경호는 그걸 계속 늦춤으로써 해제할 시간을 늦춰버리고 그때 군인이 들어가서 네 네. 명씩 끌어내려고 했던 거였으니 이들은 모두 다 주요 임무 종사자다. 이제는 꼬리가 네. 밟혔고 피할 네. 수 없을 것이다. 네. 자, 이 내란 특검 사무실 앞에 이제 기자들도 네. 조금씩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10시에 출석인데 네.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네. 그때 나오게 되면 한덕수가 어떤 얘기를 할지 아니면 정말 그냥 들어가 버릴지 계속 현장을 네. 주시하도록 하고 네. 한덕수 못 피한다. 이렇게 네. 정리를 좀 해보고요. 저희가 특검법에 네. 그 2번에 그거 넣어놨거든요. 2번인가 2번에. 3번인가에 뭘 예. 넣어놨습니까? 추경호 관련한 내용이. 그러니까 이 내란에 대한 전모를 밝혀야 한다. 네. 그런데 이게 국회 내에서 이 내란 불법 비상겸 해제를 방해한 그 관련한 범죄에 대해서 수사한다. 이걸 바로 아주 상위 순번에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 내란 특검법이 올라갔는데 거부당하잖아요. 윤석열에 의해서 거부당할 때 국민의힘에서 마치 이거를 다시 한번 합의할 것처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가장 빼달라고 한 것이 바로 그 번호였습니다. 아, 국회 내에서 그 해제하는 것을 예. 방해한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수사한다는 게 내란 특검의 주요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상위 번호에 있었습니다. 이걸 빼달라는 그걸 거였습니다. 빼달라. 이걸 빼달라는 거였는데 저희들이 예. 못 뺀다 그랬죠. 못 뺀다 그랬죠. 요게 하나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뒤에 가서 외환에 관련한 걸 빼달라.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뺄 수도 있다라고는 했었어요. 우크라이나에 관련한 건 아주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걸로 하고 좀 큰 거는 좀 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것도 빼달라. 그래서 이런 몇 가지를 고민을 많이 했죠. 네. 그러면서 제3자 특검 추천으로 해달라. 그러니까 대법원장 조희대. 그래서 그것까지 만들어서 이거 합의하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그 내에서 내분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게 찔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합의가 합의가 안 됐어요. 됐어요. 다행이네요. 다행이죠. 합의가 안 되기 다시 만들 때 제가 예. 싹싹 다 넣고 제3자 추천 이거 바꿔야지. 그래서 야당 추천으로 바꾸게 된 거죠. 그 잘하셨습니다. 주인공이 예. 서영교입니다. 저희가 이걸 다 바꾸긴 하지만 제3자 추천을 못 바꿨어요. 그래서 아. 올라왔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특검법이 딱 올라왔지만 제가 네. 그 자리에서 이거 제3자 추천 안 됩니다. 아하. 바꿉시다. 근데 혼자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 간사였던 김영민 간사랑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김영민 의원은 이제 이 특검법을 만든 특검 사람이에요. 만든 사람이고. 소위에는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김영민 간사 의원에게 먼저 얘기했죠. 특검법 만든 사람이니까. 의원님 이거 그거 삼자 제3자 안 추천 된다. 안 됩니다. 야당이 하는 예. 것으로 하시죠.
줬습니다. 그러면 김용민 의원하고만 얘기했겠습니까? 사실 지도부랑 다 통화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도부가 전부 다 그거 놓쳤네. 그럼 제3자 추천 안 되고 빨리 소위해서 네. 야당 추천으로. 그러니까 내란범이 존재하지 않은 정당이 추천한다. 내란범 혹시 탈당할지도 모르니까 내란범이 있었던 당도 뺀다. 그러니까 내란범이 있는 당, 예. 내란범이 있었던 당 혹시 나중에 탈당할지 모르니까 그 당을 제외한 정당이 예. 특검을 추천한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보면 정말 꼼꼼하게 정말 특검법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수사하는 과정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예. 인지했던 그 이제 수사 인지한 그 사안에 대해서 수사 못하게 됐으면 김건희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싹 난리가 다 났는데. 놓고 나중엔 예. 김건희 특검이었는데 예. 이게 거부당해서 좋아. 그러면 좋아. 명태균 특검법이었죠. 예. 명태균 특검법에다가 김건희 특검, 그 다음에 다 던진 것까지 넣고. 딱 예. 넣어서 딱 똘똘 마른 다음에 여기다가 네. 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넣어서 김예성 네. 것까지 들어간 거예요. 아하. 그런데 법원에서 처음에 김예성 구속영장을 청구하니까 반려했죠. 맞아요. 왜? 이 특검 안에 들어있지 않아 라고 했는데 제가 얘기했죠. 아니야. 거기 16번에 예. 그렇죠. 제가 여기 와서 얘기했잖아요. 16번. 16번에 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은 모두 수사할 수 있다고 아. 되어 있어. 그래서 있어. 김건희의 집사 네. 김예성은 수사할 수 있고 구속할 수 있어 라고 해서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걸로 저는 네. 추정합니다. 이 서영교 의원님이 정말 대단한 일들을 해 오셨습니다 지금. 국민 새삼스럽게 덕분이죠. 또 생각해 보면. 법사위에 앉혀주셨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도 4선 아닙니까? 네. 초선 때 법사위 했습니다. 초선 때 법사위하면서 사개특위도 제가 했었고요. 초선 때 사개특위 법사위원, 홍보위원장, 네. 대변인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때 갈고 닦은 실력으로 그리고 지금은 다행히 법사위 법안 소위를 사실은 4선이 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제가 들어가서 그런 것까지 마저 넣어 꼼꼼하게 해서 오늘 꼼꼼하게. 이렇게 오늘날 특검 수사가 네.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자 오마이 TV를 통해서 현장 네. 보고 계시고요 또 네. 서영교 의원과 함께 하고 있는데 네. 오마이 TV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시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도 꼭 눌러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슈퍼챗도 받고 있고 오마이 TV 네. 유튜브 멤버십도 가입받고 있습니다. 네. 화면 아래 전화번호도 있어요. 저희 화면 보면 네. 010-3279-3828 전화 주시면 오마이 TV 응원한다 힘내라 후원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 직원이 알려드리니까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전화 한 통씩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예, 박수로 오마이를 힘내라. 후원하고 구독해 주셔야 네. 대한민국이 바로 섭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오마이 뉴스가 이재명 당시 대표를 너무 좋아해서 왜 그렇게 왜 좋아하냐 그럴까? 물었어요. 네. 그랬더니 박근혜 정부 시절 예. 가장 먼저 깃발을 들고 광화문으로 오던 사람이 이재명이었다. 이재명이었다. 그때 예. 또 현장을 지키는 내내 사람. 지키던 오마이 곳이 TV. 오마이 자, 한덕수 TV였고. 전 총리가 들어오네요. 자, 차가 멈췄습니다. 네. 한번 현장으로 가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또 국민들 앞에 뭐 사과의 말을 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너무 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뻔뻔스러웠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렇게 범죄를 저질러 놓고 네. 나와서 그러면 안 큰 소리 되죠. 다치고 자, 한덕수가 네. 내렸습니다. 대통령 현장으로 후보까지 데려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전히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으셨다는 입장이신가요? 계엄권 챙기는 점은 시들이 잘못하는 분을 몇 번이나 고생 많으십니다. 계엄 선포 측과 추경호 의원과 어떤 내용으로 통화하셨습니까? 자, 한덕수 전 총리가 안으로 들어갔는데 기자들이 이제 내란 관련된 질문했는데 답을 안 했어요. 네. 그리고 고생 많으십니다. 기자들한테 네. 그 한마디만 남기고 들어갔는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법기술자들의 또 정치 기술자의 기술을 네. 봤습니다. 저기서 뭔가 말을 하면 어. 그 말이 오늘 하루 종일 나올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도 오늘 하루 종일 나오게 될 겁니다. 한덕수의 특검 출석은 네. 역사적인 현장이고 그 역사적인 현장은 네. 오늘이 아니라 역사 속에 계속 남아 있을 것이고 한덕수가
또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고 나올 때도 네. 또한 그 역사적 현장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언제나 지켜볼 것이고 그 수사한 내용 특검이 또한 그 처벌할 내용들도 온 세상에 길이길이 네. 남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 국민들이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 얘기를 지금 이 시점에 왜 합니까? 기자들한테.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네. 있는데. 저렇게 뻔뻔스러운 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참. 되려고 했던 거죠. 예.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결재하듯이 주요 종범인 자가 국민의힘에 붙어서 네. 윤석열의 배후 조정을 받아서 국민의힘의 대통령이 되어서 윤석열 사면까지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랬던 자들을 그렇네요. 저희가 막아내기를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자, 한덕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은 구속이 돼 있고 네. 한덕수 전 총리가 아니 한 전 총리도 구속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이상민은 왜 구속됐죠? 이상민. 예. 이상민 구속이 됐죠. 예, 왜 구속됐죠? 증거인멸 우려도 있고. 당연하죠. 네. 그 문건도 받고 그리고 단수, 단수도 언론사. 지시했고 예. 언론사와 곳곳에 국회 단전 단수까지 음. 주요 기관의 단전 단수도 다 지휘했고 네. 그 과정 속에서 경찰이 했던 일들은 외청이긴 하나 이것을 경찰국을 통해서 이상민이 다 알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안가에서 또한 사인회동까지 아하. 했던 자이고 주요한 제가 보기엔 같이 상의한 자 중에 하나일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우려 등등으로 구속영장이 이상민을 발부됐어요. 구속영했습니다. 예. 그러면 한덕수는 이상민 위에 있는 자이고 바로 윤석열 바로 밑에 있는 자란 말이에요. 한덕수는 윤석열의 바로 밑에서 가장 중요한 총괄 책임자이고요. 네. 그 밑에 이상민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 국무회의를 부르고 결재하게 하고 사인하게 한 자, 그리고 이 모든 자료를 나눠주게 한 자, 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적 없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한덕수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이에 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관계자들과 소통이 있었겠어요. 그 과정에서는 훨씬 더 많은 중죄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이야기했던 네. 그 법사위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어. 조의대는 어떻게 해서 그 이재명에 대한 파기환송, 이재명 당시 당 대표이자 대통령 후보, 당시 대통령 후보죠.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2심에서 무죄 난 내용을 네. 대법에서 며칠 만에 파기환송 시켜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치에 끼어들고 대선에 끼어들었던 네. 조이대와 한덕수가 만났다라고 하는 제보 그리고 보도가 있었고 그것을 제가 그 법사위에서 이야기했는데요. 그때 이야기가 그겁니다. 한덕수, 정상명 그리고 김충식, 조이대 이렇게 만남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어디까지 사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법사위에서 이게 어디까지 사실인지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에 대한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김충식이라고 하는 자가 아주 주요한 인물로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과정도 윤석열이 없는 사이에 네. 한덕수가 그 대통령 직무 대행을 하는 할 때. 사이에 그런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최상목이 직무 대행을 하지만 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되고 그 증거 인멸 과정이 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 큰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 네. 생각하고 이것을 특검은 밝혀내야 하고 법원은 이에 대해서 구속영장 등 발부해야 한다. 네. 청구되면 발부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도 구속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께서도 주장을 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수사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고 정치쇼커님이 오마이뉴스 역사적 순간을 서영교 의원의 정치평론가와 함께 만든 이런 방송 지속적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도 하시면서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저희 김건희 얘기를 그래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김건희가 어제 특검에 나왔습니다. 네. 근데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네. 거의 뭐 진술 거부 한 셈이죠. 뭐 아니다, 뭐 모른다 이런 얘기만 하다가 어제도 그냥 들어갔어요. 네. 20일, 그러니까 내일 또 나오라고 했는데 네. 나올지는 뭐 변호인하고 상의를 해본다 네. 이런 상황입니다. 김건희의 특검
출석 이 수사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모든 상황은 V0였던 김건희로부터 시작되잖아요. V제로. 예, V0와 V1 김건희와 윤석열의 네. 합작품입니다. 이 두 사람은 윤석열 정권은 탄생이 잘못된 정권이에요. 왜? 김건희와 윤석열이 잘못된 불법 여론조사를 했고 명태균을 통해서 불법 여론조사를 했고 불법 여론조사를 받아서 정치판을 흔드는 작업을 했고 네. 이 불법 여론조사에 대한 돈을 주지 않았고 그래서 이 불법 여론조사는 뇌물로 받았다.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그리고 불법 여론조사로 탄생되면 이거 당선 무효입니다. 당선 무효. 선거법 무효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선 무효입니다. 네. 그런데 당선 무효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그 사이에 윤석열의 우리 부인은 이득 한 푼 본 적이 없다. 우리 장모는 10원 한 장 남에게 피해 줄 사람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는 공소시효가 있어요. 네. 공소시효는 얼마 안 남았어요. 6개월. 예, 6개월이었는데 이 특검으로 인해서 특검 네. 수사로 다 연장된다. 연장이 이렇게 됐다. 저희가 특검에 넣어놨단 넣어놨다. 말입니다. 아. 그래서 이 선거법 공소시효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탄생부터 잘못된 그렇네요. 겁니다. 탄생이 잘못되었다는 게 선거법 위반으로 나오게 되고 네. 판단이 나오면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모든 돈을 400억 정도 되죠. 예, 보전받은 모든 돈을 내놔야 토해내야 되죠. 되고. 그런데 김건희를 지금 불러서 묻는 것은 네. 그때 공천 개입했냐, 아하. 여론조사 받았냐 이런 여러 가지를 명태균과 관련된 걸 물었잖아요. 이번에 예, 그게 선거법 전체와 관련되는 것이고 자신들은 그리고 공천 개입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직이 흔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벌써 다 녹화가 나왔잖아요. 녹취가 나왔고 또 명태균의 진술도 계속 나오고 있고 네, 김건희 녹취 나왔죠. 김건희 녹취 나왔죠. 뭐가 나왔죠? 김건희 녹취 예, 목소리 나와서 김건희가 조선일보 다 없애버릴 아. 거다라고 하는 녹취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을 자꾸 해야지 돼요. 제가 국민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게 있거든요. 속 시원해. 잘 됐어. 끝까지 처벌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만 봤으면 좋겠어.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걸 그만 보기 시작하면 네. 대한민국은 다시 범죄 집단에 의해 또다시 점령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희가 일제도 마찬가지였고 네. 그만해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서 제대로 뿌리 뽑지 못하면서 그 잔재가 끝까지 남아 있었던 거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지배해왔던 거거든요. 이번에는 뿌리를 뽑아야 하는데 그래서 자꾸 상기해야 합니다. 네. 김건희가 무슨 일을 했을까? 탄생에서부터 여론조사가 불법이었고 그리고 그 돈을 받지 않았고 돈을 주지 않았고 그래서 그건 뇌물이었고 돈을 줘도 그건 문제가 되는 거고 여러 가지로 존재 자체에서 여론으로 전체 불법으로 거짓으로 네. 그리고 그 데이터 자체가 조작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으로 판을 흔들었다면 정치, 당선 모두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복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복귀를 복귀를 해야 하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까먹지 말아야지. 명태균하고 가까웠던 사람이 누굽니까? 김건희잖아요. 김건희. 그리고 건진하고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김건희. 김건희잖아요. 그리고 또 천공하고 가까웠던 사람이 누굽니까? 김건희입니다. 그런데요? 김매성하고 돈의 문제는 누구입니까? 김건희입니다. 삼보토건하고 가까웠던 사람은 누굽니까? 김건희입니다. 윤석열을 넘어 김건희가 V0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김건희의 대응 방식은 휘청이며 몰라요. 저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라는 식으로 국민을 자꾸 현혹하고 있는데요. 네. 이때 그 여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 여인이 그 얘기했잖아요. 명태균 씨가 이야기한 거에 의하면 선생님 윤석열과 자기는 5대 5입니다. 인사와 공천 문제에 있어서 이거는 국정농단도 이런 국정농단이 없는 거죠. 제가 인사 문제에 개입했다는 건 우리가 그때는 들 생각했지만 최재형 목사께서 자기가 이거를 온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전화 통화에서 인사를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인이 인사에 개입하면서 금융위원
누구로 해. 그렇네. 그것도 이 인사 문제. 인사에 개입한 게 가장 큰 걱정이었기 때문에 네. 온 세상에 이 영상을 공개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건데 국정농단의 가장 핵심은 인사입니다. 그럼요. 국민의 세금이 그 인사에 몰고 가고요. 그 인사는 제대로 된 정치, 네. 정부의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경제가 다 망가뜨리는 일이 생긴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게 김건희는 어떻게 보면은 법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좀 경감시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네. 내 공직자도 아닌데 내가 뭘 했겠냐 이런 거. 그게 대강 조금 또 먹히거든요.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는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한 분이 하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서영교 의원님 팬입니다. 예. 서영교 의원님 팬이고요. 어머 그러세요? 네. 그랬더니 뭐래요? 저는요 속이 시원합니다. 너무 어. 팩트 탁탁 잘 짚어서 얘기해 주신 게 너무 속이 시원합니다. 예.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제 김건희는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묘한 것을 같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팩트를 한 번 더 체크해 주니까 꼭 다시 체크해야 되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김건희가 이제 나오고 뉴스를 보는 것만으로 스트레스 받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그렇게 한다 그러면 내란 종식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종식이 안 되면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치지 말고 계속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봐야 된다.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하고 예. 또 한쪽으로는 즐거운 정치. 음. 그래서 제가 물총도 물총도 쏘고 미국도 갔다 오고 예. 또 인도네시아도 갔다 오고 특사도 다녀오고 네. 법도 차곡차곡 만들어서 좋은 법들 지금 만들어서 네. 요즘 제가 이번에 통과시킨 여러 개가 있는데요. 어. 뭐 예를 들면 그 경제가 어려울 때 그 예금 보호 한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예금 보호한도 1억 된 거 아닙니까? 예? 5천만 원이었는데 원래는? 걱정이 많아서 제가 1억으로 법을 만들었고 네. 그 법을 만든 지 1년이 넘었어요. 1년 됐어요. 그런데 이게 법을 만들어서 통과돼야지 돼요. 근데 이게 금융위에서 자꾸 이걸 이제 실시를 해야 됩니다. 지지부진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융위원장을 법사위에서 왔길래 네. 왜 빨리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걸 빨리 해서 9월부터 실시입니다. 9월부터군요. 예. 7월부터 된 줄 알았더니 아니요. 아직도 안 9월부터 됐구나. 실시입니다. 그러니까요. 언제부터 법을 된다고 그랬는데. 통과시킨 건 1년이 지났습니다. 야. 예, 그런데 이걸 예. 하면 혹시나 문제가 되면 1억까지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기재부 출신의 금융위원장이 안 하고 있다가 윤석열 정부가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서야. 지적하니까 예. 참 이 윤석열 정부는 일도 안 하고 국정농단하고 맞습니다. 내란하고 이거 법을 뭡니까? 통과시켰는데 그건 거부권을 행사하지 네. 못하니까 그러고 있었던 거죠. 참- 그렇게 제가 차곡차곡 하고 있고 예. 뭐 이제 고교 무상교육법도 통과시켰고 국민을 위한 일들은 네. 차곡차곡 또 그러다 즐겁고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제가 뉴스를 봤더니 법률 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네. 1차 연도 의정평가 대한민국 헌정대상에서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의정종합평가 1위를 차지했어요. 1등. 야 박수 한번. 이거는 박수 한번 드리고 가야죠 저희가. 뭐 이렇게 평가를 또 받고 계시네요. 너무 제가 계속 1등입니다. 계속 1등이네. 1등 지겹지 않으세요? 그래서 불안하기도 한데 네. 우선 2년 연속 1등을. 법률 소비자 연맹에서는 네. 작년인가는 사실 서울의 1등이었어요. 아. 사실 이제 1등을 쭉 등수를 한 10등 정도 매기는데 예. 제가 보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 중에는 없더라고요. 제 위로. 그래서 서울의 1등이었고 서울의 1등이었고. 이번은 예, 이제 전체. 전체 보니까 전체 1등이어서 잘하셨습니다. 300명 중에 1등. 앞으로 더 열심히 의정 활동 네. 해주시길 기대하고요. 네. 주제를 좀 바꿔서 이것 좀 여쭤볼게요. 아까 이제 김충식 네.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열린공감 TV에서 이제 공개한 예, 김충식의 2023년도 수첩을 봤더니 네. 손목사 아산 배방 부동산 7억 네. 이런 네. 메모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 소재 이제 김충식이 이제 비밀창고 부근에서 버려진 자료를 김충식의 이제 비밀창고 부근에서 버려진 자료를 확보한 건데, 근데 참 눈에 띄는 부분이 이재명 당시 당 대표를 필습했던 김진성이 네. 충남 아산 아산 배방읍에서 읍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이죠. 하고 있었어요. 예. 그 사실. 네. 그게 좀 연결되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요. 이거 그런 꼭 생각이 드는데. 꼭 찾아내야지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진짜 이거 소름 예. 끼치는 일인데. 소름 끼치는 일이죠. 예. 제가 그때 부산 가덕도 신공항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 후보 당시 이재명 대표 바로 옆에 제가 있었어요. 맞아요. 옆에 있다가 제가 최고위원이니까요. 제가 주요 인물입니다. 저희 전날 같이 한밤중까지 그 네. 회의하고 그리고 이제 그날 그 현장에 갔는데 얘기는 끝났어요. 네. 끝나고 제가 옆으로 저희는 버스 타러 가려고 하는 장면인데 어떻든 이재명 대표에게 지지자들이 막 몰려드는 것처럼 돼 있었죠. 그러다가 소리가 나서 뛰어갔더니 이재명 대표가 목에 칼을 맞고 예. 피를 흘리고 있는데 거기를 이제 손수건 같은 걸로 막고 있었다. 목을 좀 얼굴을 조금 이렇게 높이 대고 누워 있었던 거죠. 그 현장을 보고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요. 정말 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네. 그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우선 119 불렀냐? 119 불렀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왜 안 와? 이렇게 된 거예요. 좀 지나도 안 오니까. 불렀습니다. 왜 안 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행안 현장 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소관 기관으로 119가 있고 소방이 있고 경찰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은 원래 이제 와 있었잖아요. 주변에 이재명 대표가 있으니까 주변에 와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얘기를 했죠. 우선 그러면 전화를 하니까 119가 어디냐면 17km 떨어진 곳에 이 응급차가 있는 119가 있는 거예요. 10km 떨어진 곳에서 오려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했죠. 그러면 10km 떨어진 곳 말고 응급차가 없는 119가 있느냐? 응급차가 없는 119 또는 응급차가 없는 가까운 경찰이 있느냐? 네. 와서 바로 응급조치부터 해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멀리 있는 119가 그걸 오게 하는 연락해서 바로 옆에서 아유. 가까이 있는 걸 아는 사람들은 다 그 경찰들이에요. 근데 그걸 하지 응급조치를 해야지. 안 하는 거죠. 바로. 응급조치를 하게 그럼 가까운 곳에 있는 걸 불러라. 그래서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을 제가 불렀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에겐 경험이고 경륜인 거죠. 빨리 부르고 그래서 가까이 와서 그 사람들이 먼저 응급조치를 하고 하늘이 도왔네요. 그렇죠. 진짜. 그 다음에 앰뷸런스가 오고 앰뷸런스가 오면 가고 그리고 이거는 앰뷸런스가만으로 갈 수 없다. 비행기가 와야 된다. 헬기가 오면 된다. 헬기가 와서 바로 왜냐면 위급한 상황이니까 일본이 어쨌든 조급하니까. 이런 예. 판단은 이제 또 병원에서 하고 119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19에서 판단하게 하고 그리고 막 하고 난 다음에 실려서 갔어요. 가고 내가 딱 생각이 현장이다. 현장을 보존해야지. 그래서 현장을 보존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사진도 찍으시고. 현장 보존해서 제가 먼저 사진을 찍었어요. 예. 사진을 찍었는데 이것을 올려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저 너무 사진은 끔찍한 현장이죠. 제가 찍은 사진인가요? 지금 의원실에서 그런데 제공한. 예. 왜 저거를 쳤죠? 이게 좀 너무 이게 자극적이게 보일 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저게 우산입니다. 우산으로 저기를 그 다음에 치웁니다. 그리고 닦는 흔적이에요. 저기 물 제가 먼저 찍었고 예. 그리고 찍고 나서 순간 보니까? 눈을 들려 보니까 저거를 닦고 닦고 있는 있어. 거죠. 닦고 있고 그리고 나서 네. 나중에 또 저기 정청래 의원도 찍었어요. 그리고 난데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저희들이 왜냐면 그 현장을 마저 더 저거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갔더니 근데 물청소를 해요. 이거 제가 이게 물청소가 웬 말이냐? 현장을 보존해야 되는데 서장 어딨냐? 제가 찾게 된 거죠. 예. 물청소가 웬 말이냐? 이상한 거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니, 원래 증거의 있을 수 없죠. 현장을 보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아니 바로 그것도 예. 바로 이 사건 터진 다음에 바로 이걸 지우고 있다. 이건 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희가 말이 안 있는 되는 현장에서 지운 거예요. 그래서 피가 흥건했고요. 그것을 지우고 닦고 있고 네. 휴지로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을. 이게 그만큼 이것도 지금 파헤쳐봐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그걸 파헤쳐야 되고 그래서 제가 또 제가 법사위원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또 행안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당시 경찰청장 부산 경찰청장에게 이야기했죠. 이거 내가 보니까 서장이 이상한 사람이다. 서장이 이상한 사람이고 거기서 물청소하는 게 말이 되느냐? 네. 라고 했더니 의원님 그거 다 지금 매뉴얼대로 한 거라고 합니다. 아니 상식 매뉴얼이 현장을 물청소하는 게 상식 매뉴얼입니까? 그대로 보존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든 그러면 이 경찰청장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위아래가
다 입을 맞춘 거죠.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왜 그렇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그리고 이 입을 맞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그 당시에 대테러 센터입니다. 대테러 센터는 어디에 있냐면 국정원 산하 그리고 총리 산하에 있는 대테러 센터죠. 대테러 센터에 그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김상민. 김상민이죠. 김상민 전 김상민 검사. 네. 검사가 거기를 관리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김상민이 발표를 합니다. 그때만 해도 그 김상민이 무슨 김상민인지 몰랐죠, 우리는. 그 김상민이 누굽니까? 네. 김건희가 꽂아주려고 했던. 예, 김영선 네. 자리에다가 꽂으려고 해서 김영선이 화가 나가지고 돌아서 그러면서 김상민을 김영선 자리에 꽂아주는 대신 뭐라고 했냐면 저기 뭐라 그래 공기업 네. 사장 자리나 장관 자리를 주겠다 이렇게 딜을 하게 되는 거죠. 매간매직한 그 김상민입니다. 그 김상민을 어디에다 꽂았냐? 예. 국정원에다 꽂았던 거죠. 그 국정원의 김상민과 대테러 센터가 이 칼은 예. 과도일 뿐이고 근데 그 칼이 이렇게 어마무시합니다. 갈았잖아요. 아주 갈고 갈고 연습까지 한 거 아닙니까? 연습까지 예, 하고. 테러 연습까지 그래서 하고. 이게 완전히 여기가 찔려가지고 저거된 건데 열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러면서 그것을 노인네 할아버지가 한 것처럼 묻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 대테러 센터가 이것을 함께한 공범이다. 경찰들이 공범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지금 이제 드러난 김충식. 김충식의 수첩에 네. 이 손목사 손목사 아산 아산 배방 부동산 7억. 7억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이 김진성이 아산 배방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아산 배방 부동산 7억. 아산이 뭐 아무 때나 연결이 됩니까? 손목사랑 김충식 수첩에 괜히 나옵니까? 괜히 돈 얘기까지. 대방읍은 아산에서 또 얼마나 가야 되는데요. 아산 안에서 또 그리고 부동산은요. 이래서 이것은 충분히 나온 거고 김충식의 또 함께 동거녀가 이 부분에서 그 테러할 사람을 찾아다녔다. 김건희 쪽에서 이런 네.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영영관 TV에서 이제 보도가 된 그런 내용들인데. 근데 그때 그러니까 보도 나왔던 것 중에 이상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보도 하나 더 얘기해. 네, 어떤 겁니까? 그때 나왔던 보도 중에 네. 특별한 보도가 제가 찾았는데 헤럴드 경제 보도. 어. 그런데 이 저희가 전날 다른 행사가 있었습니다. 부산에 내려와서 최고위원회의를 합니다. 부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가덕도 신공항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가덕도 신공항으로 가니까 최고위원회의 했던 곳으로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으로 가려면 차를 타고 꽤 가야 합니다. 그렇죠. 가는데 저희는 저희들 차를 타고 갔지만 이 사람이 그 전에 있었던 곳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김진성이. 근데 김진성이 차를 타고 그 부산의 모텔에 옵니다. 그 모텔에 올 때 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누가 태워다 태워 줍니다. 예, 맞아요. 태워다 줬는데 그 이 태워다 준 사진이죠? 차량이 예. 벤츠입니다. 이 태워다 준 차량이 벤츠이고 네. 이 벤츠에서 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게 영상으로 나옵니다. 영상으로 지금 나오고 지금 있는데요. 보여드리고 예, 있습니다. 이게 벤츠고 이 벤츠의 주인이 세계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게 그때 세계로 교회까지는 없었던 것 같고요. 네. 이 벤츠 주인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까지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말이 중요합니다. 거의 뭐 공범이 있었던 게 아니냐. 공범이 이런, 있었던 거죠. 예, 얘기도 나왔었는데 사실 이게 뭐 그런데 수사가 다 되는 것 없어졌잖아요. 같더니 그냥 네. 묻혔어요. 예. 사라져 버렸어요, 다. 네. 그리고 이 이슈를 전부 다 그 병원에서 왜 서울로 오는 거야라고 헬기 하고 왜 왜 헬기를 탔냐. 띄우는 거야. 예. 이 이슈로 확 몰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김충식이 왜 등장하는지 그리고 네. 손 목사 우리가 보면 뭐 소년보 세계로교회 목사로 추정되는 그렇죠. 일단은 추정되는 그런 사람인데 네. 이 종교와 또 연결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네. 김충식이 나온다 그러면 또 김건희 네. 뭐 윤석열 그럼요. 어떤 연결이 또 있었던 거 아니지 또 김상민이 그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그 또 시점이 네. 참 공교롭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선원 의원이 얘기했듯이 네. 국정원의 개입성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냥 됩니까? 온 세상에 그 윤석열의 조직이 같이 결합되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러니까요. 이걸 저희가 밝혀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제가 김충식 특검법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김건희 특검법에서 충분히 이것을 갈 수도 있지만 네. 이것을 따로 김충식이라고 하는 자가 너무 많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조이대와 김충식의 이야기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법사위에서 이걸 발언을 하지만 김충식이 조이대 한독수랑 만날 서열인가?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게 벌써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네. 제가 발언을 하게 된 거죠. 아하.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라 그랬는데 예. 답변이 없었어요. 답변이 없다. 그런데 김충식이 너무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김충식과 서희건설의 얘기도 혹시 알고 계시죠? 어떤 얘기입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김충식과 서희건설이 있는데요. 김충식이 땅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짜리더라? 약간 20억짜리인가 땅이 있습니다. 이게 김충식의 땅인데요. 그 김충식의 땅에 서희건설이 근저당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은 정대택 할아버지 예.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땅이었던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 땅에 같이 그 공동 주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 하나가 또한 그 최은순의 판사였던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어떻든 지금은 제가 서희건설하고만 이야기하면 네. 그 땅의 땅에 근저당에 근저당. 서희건설이 근저당을 잡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이게 어떻게 둘이 엮여 어떻게 있을지 연결이 될 참나.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희건설 네. 뭐 이제 김건희 안가회동 얘기까지는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뭐 목걸이 네. 인사청탁 얘기도 있는데 그 너머에 또 뭐가 있을 수 있다. 목걸이 얘기는 다 나온 얘기잖아요. 예. 자수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목걸이를 차고 나왔을 때, 차고 정상회담 갔을 나토. 때, 예, 저희 국회 운영위에서 전용기 의원이 네. 그 부분에 문제 제기를 했고, 재산 제가 신고 안 돼 있다. 법사위에서 그 문제 제기를 하면서 재산 신고가 안 되어 있으니,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저기 누굽니까? 저기 윤석열 재산을 다 뽑아봤어요. 다 뽑아봐서 다 보는데 없고, 그리고 또 김건희 재산을 보니까 김건희 재산이 약 70억 가량 됐던 것 같아요. 네. 이런데 그게 없었어요. 목걸이가 없었어요. 예. 그런데 목걸이에 대해서 왜 등록이 안 돼 있어요? 모조품이야? 우리가 그런 얘기도 그때 했거든요. 그때 이미 모조품 예. 얘기도 하고. 얘기했는데 누구한테 빌렸다 그래요. 지인한테 빌리면 이거 비싼 거거든요. 렌트카 차 빌리면 그 비용 내야지 돼요. 빌려도 비용 내야 박영수 돼요. 전 특검이 그걸로 그렇습니다. 처벌받지 않았습니까? 예, 빌리면 렌터카 비용 돈안 내야지 내고. 돼요. 그래서 빌리면 비용 내는데 차용증 있어? 돈 빌리잖아요. 그럼 차용증이 있어야 맞아요. 돼요. 억대가 넘는 건 뭐가 있어야 돼요? 차용증 있어? 차용증 얘기 저희가 다 짚었는데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네. 유야무야 되고 이제 덮였지만 이번에 봤더니 정말 어마어마한 목걸이였어요. 네, 어마어마한 목걸이였어요. 예, 인사청탁. 목걸이는 6천만 원이고요. 브로치가 2,500만 원인가 그래요. 브로치가 커요. 박힌 보석이 많은가 봐요. 근데 브로치도 서희건설에서 했다는 건가 통일교인가 이게 다 커요. 목걸이, 브로치, 네. 팔찌, 귀걸이까지 하면 1억 2천만 원 정도 돼요. 제가 계산기 다 뽑아가지고 계산기 두드리겠지. 네.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제보가 왔는데요. 네, 뭐래요? 모조품이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모조품 아닌 찐품은 김건희한테 있는 거잖아요. 예. 모조품이야. 모조품도 그 메이커를 박지 못해서 그렇지 다이아 받고 박아야 되잖아요. 모조품도 수천만 원이라고. 모조품 그 전문가가 있습니까? 아니 모조품 전문가가 아니라 그 세공 전문가가 저에게 제보를 했어요. 모조품도 예. 비싸다. 그러니까 여기에 왜냐면 예. 루이비통이 있으면 루이비통 모조품이 있잖아요. 네. 이것도 비싸잖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가죽이에요. 똑같은 여기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지. 네. 이걸 하려면 비싼 건데 그 상표가 안 박혔을 뿐이지. 상표가 안 박혔다 뿐이지 이게 다 들어가려면 그 기술도 그렇고. 이거 참 어디까지 김건희의 추악한 모습이 어디까지 나올지 도대체, 봐야 될 것 어디까지. 같고 예. 그리고 이제 김충식 이제 우리 소다네님께서도 김충식도 경제 공동체다 이렇게 꼬집어주고 있는데 김충식 의혹에 대해서도 의원님이 지금 특검 언급까지 하셨는데 이거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수사가 제대로 될 기미가 안 보인다면 특검까지도 가야 된다. 이 김충식 관련된 부분. 그렇습니다. 이게 왜 배방읍 부동산 7억이 나왔는지 이것도 밝혀야 네, 되는 것이고 네.
이재명 대통령 이 테러 사건과도 연관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네. 야 이것도 크겠는데 이 건도 여러 가지 건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당시 당 대표에 대한 네. 테러와 어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 번일까요? 제가 김건희 목걸이 때 네. 추정한 모든 것이 다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네요.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게 그냥 국민의 상식으로 볼 때 이 네. 사람이 연결되어 있으면 이 한 사람뿐일까요? 모든 곳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당시 국민의힘 당원이었어요. 기억이 새록새록 다시 나시죠. 그렇네요. 국민의힘 당원이었는지 네. 저희가 조사를 달라라고 네. 했어요. 당원인지 국민의힘에게 답 달라라고 했어요. 저희가 웬만큼 알고 있었거든요. 국민의힘 당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당원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그 나오는 그 지점부터 열심히 연습을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네. 칼꽂기 연습, 찌르기 연습, 뭐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후 좌우부터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서 통일교 그리고 또 신천지 네. 등 관련해서 대선이나 이게 어떻든 돈과 뭐 여러 가지로 당원 가입이 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수사를 하는데 지금 김문수부터 전부 다 막고 있잖아요. 막는 이유가 뭐겠어요? 김문수부터. 예, 막아야 다 거기서 되는. 막고 있잖아요. 막고 있으면 이 안에 여러 가지 가서 그걸 가지고 오는 순간 여러 가지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국민의힘도 이제 큰일 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그래서 그것을 막고 예. 있는 거고 못하게 하는 거고 어허. 거기에 있는 당원들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을 거고 이게 그러면 대테러센터라고 했던 국정원은 어떻게 가입되어 있는가? 김상민만 가입되어 있을까요? 그 위는요? 그럼 경찰들은요? 그럼 경찰의 우철문이 그렇게 답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럼 이상민은요? 모두 다가 여기에 연루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모든 거 다 수사해야 된다. 수사해야 된다. 의혹 제기를 제가 하면서 근데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아 그래 너무 예. 이상해요. 이상한 예.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그리고 때문에. 이화영 그리고 저희 대북 송금에 이재명 대표가 관여되어 있다라고 했던 거 여기에 제가 이번에 영화 한 편을 봤는데 야당이라고 예, 그게 마약 관련한 거거든요. 검사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여기에 대통령 후보들과 정치인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네. 그러면 자기가 자기 줄을 댄 대통령 후보하고 적이 되는 그 야당 다른 정당의 그 정치인들은 어떻게 연결해서 감옥에 넣는지 네.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생각했던 게 그대로 나와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현실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 진짜 모든 것에 연결되어 있던 검사들은 어떤 줄을 타고 가게 되었는지 인천지검에서 마약 수사를 하다가 인천세관에서 마약 그 수사를 같이 하다가 왜 거기서 멈췄는지 그리고 그때 인천지검장이었던 심우정은 어떤 라인을 타고 검찰총장이 되었는지 등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인천세관에 있던 이 세관장은 네. 왜 그렇게 그 백혜령 경정이 하는 마약 수사를 막으려고 끼어 들어왔는지 그리고 영등포에 있던 서장은 왜 청와대로 그때 용산 대통령실로 승진하고 가면서 네. 마약 수사를 하라고 했다가 마약 수사를 막았는지 등등 이 모든 것이 저는 다 밝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음부터 나오는 정치인, 대통령, 다음부터 나오는 사람들, 이재명 정부부터 그리고 그 관계 이런 사람들은 깨끗한 정치, 더 이상은 그런 정치가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아까 이 언급하신 부분, 검찰에 대해서도 우리가 까먹으면 안 되는 게 지금 뭐 김건희, 좀 한덕수 뭐 등등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검찰에 그동안 이제 보여줬던 잘못된 수사, 그 다음에 보여왔던 그 모습들도 잊으면 안 되고 파헤쳐야 되는데 지금 이제 보도가 나온 걸 보니까 건짐없어 전성배 씨 이 현금 뭉치를 지난해 말에 남부지검이 전 씨 집에 찾아냈는데 출처를 밝힐 핵심 증거를 분실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돼요.
왜 그걸 분실합니까? 아니 건진 법사는 이 선물 통일교에서 받은 거 잃어버렸다라고 하고 검찰은 현찰의 관봉권 추적 단서를 분실했다고 그러고 잃어버렸다고 그러고 이건 뭐 맞춘 거예요? 다 잃어버리게 한 겁니까? 숨기고 지우고 증거 인멸을 함께할 가능성이 높지요. 네. 검찰이 여러분 그러고도 남는 조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검찰개혁 윤석열이 그러고도 남는 조직이었고 윤석열의 네. 아버지 집을 김만배는 어떻게 살까요? 윤석열은 대장동을 팠더니 곽상도가 나오고 박영수가 나오고 윤석열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예 대장동의 땅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종잣돈을 만들 때 그 브로커의 부장검사가 네. 윤석열이었다. 변호사는 박영수였다. 이 모든 것이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래요. 그냥 할 얘기도 많고 할 일도 많으신데 사실 인도네시아 특사 다녀온 얘기를 네. 저희가 들으려고 했는데 네. 시간이 거의 다 돼가긴 합니다만 네. 짧게 압축적으로 어떤 네. 일이 있었는지 인도네시아 특사 아마 우리 대한민국 국격을 또 높여 오셨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돼서 몇 개국 대통령들에게 특사를 보냅니다. 맞아요. 그래서 친서를 써서 보내고 보통 저희 출범했어요라고 하시면서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저희에게 와주시죠. 에이펙이 경주에서 10월에 있습니다. 네. 에이펙 있기 전에 오셔서 단독 정상회담 하시죠. 아.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인도네시아 제가 이번에 알았는데요. 어. 동남아 신남방 정책입니다. 중국을 넘어 네. 인도네시아 등으로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몇일까요? 2억 2억 8천만입니다. 그래요. 세계 몇일까요? 세계 몇한 4위입니다. 4위. 2억 8천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장이죠. 그리고 가장 착한 사람들이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네. 프라보어 어려워. 프라보어 대통령은 예. 지지율이 81%입니다. 네. 무상 급식과 무상 건강 검진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잘 맞네. 비슷해요라고 했더니 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기는 저 프라보어 대통령의 네. 집입니다. 개인 집. 집도 가셨어요? 네, 집입니다. 집. 대통령이 집으로 초청하는 예는 거의 없고 프라보어 대통령은 강단도 있고 그래서 예. 만나기로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갔는데 예. 만나기로 수요일 날 네. 만나기로 되어 있는 줄 알고 갔는데 아니었어요? 갔더니 외교부 장관이 예. 사실은 얘기를 잘 못했습니다. 전달이 잘 안 됐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못 그럼 만나고. 내일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교부 장관을 많이 다독다독하고 네. 다음 날 연락이 왔어요. 3시에 약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 만나기로 했는데 사실은 아직도 답변이 없습니다. 예? 우리 와야 되는데. 아하. 그러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기다리는데 6시 넘어서야 하는 말이 내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밤 11시, 9시 비행기로 오기로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결단 내렸죠. 그래요? 그러면 하루 더 있겠습니다. 결단 내렸는데 왜? 저분이 중국이 엄청나게 밀려듭니다. 미국은 현대자동차가 네. 거의 다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저기는 중국 차입니다. 우리 LG와 현대가 컨소시엄을 해서 예. 배터리 공장도 만들고 이럽니다. 그럼 우리 시장이 가야 돼요. 근데 중국 시장이 오니까 중국을 자꾸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줘야 되려면 우리가 꼭 만나달라고 기업들이 간절히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특사니까 만나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다리고 간절히 얘기했더니 네. 자카르타에 대통령실이 있는데 보고르라고 하는 곳으로 오라 그래서 거기 대통령 별장이 있어요. 그 옆에 사저가 있어요. 사저로 서영교 조정식원을 특별히 부르셔서 저렇게 그렇군요. 만나주고 야. 커피도 내주고 커피도 내주고. 자기가 이재명 대통령과 자기가 비슷하다. 그래서 너무 좋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통화했다. 예. 응원한다. 응원한다. 너무 좋은 내용. 그리고 저희가 우리 기업 좀 만나 주십시오. 우리 기업에게 좋은 시그널 좀 주십시오. 네. 라고 했더니 얼마 전에 경제 단체들이 와서 만났는데 좋았다. 이제 더 만나서 야. 우리가 연결하고 저희 국부 펀드가 있습니다. 국부 펀드 나라 펀드에 우리나라가 투자를 하면 이 투자로
일을 만드는 거죠. 국부펀드에 참여를 시키겠다. 시키겠다. 이런 얘기까지 저희들에게 했습니다. 예, 저희가 중요한 시장도 일정을 넓히고 그리고 남북 평화 문제에서는 비동맹 국가에 비동맹국, 가까워요. 예. 그래서 북한에도 갔다 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남북 평화도 잘 지금 만들고 있다 그랬더니 함께하겠다. 함께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역할도 하고 오셨습니다. 저기 저기가 어디입니까? H 현대, 현대. 그다음에 LG, 그리고 인도네시아 HLI 그린 파워. 저희가 그래서 배터리 만드는 곳인가요? 니켈로 배터리를 만드는 건데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많은 광물 자원이 니켈이라고 합니다. 저건 재생산이 가능하고 저기 예. 재활용이 가능한 그린이래요. 네. 근데 중국이 배터리를 만드는데 거기는 재활용이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어필을 해가지고 예. 저 공장을 그 대통령이 한번 와달라 이렇게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인도네시아 특사 역할까지 훌륭하게 해내신 서영교 네. 의원, 앞으로 많은 분들의 의정 활동도 지켜보고 또 네. 물총 싸움 잘하시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하실 것 내년에 같습니다. 물총 싸움 오십시오. 제가 좀 더 크게 네.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영교 TV 구독 또 이렇게 네. 찾아보면 있고요. 또 후원할 수 있는 방법도 제가 띄워드렸습니다. 서영교 TV 구독 좀 해주십시오. 예. 저는 구독자가 몇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치에 관한 많은 이야기 그리고 지역 활동에 관한 많은 이야기 네. 좀 재밌는 정치 인간 냄새 나는 아, 정치가 그럼요. 들어 있습니다. 네. 또 참 우리가 웃고 즐길 네. 수 있는 그런 네. 컨텐츠도 봤으면 네. 좋겠어요. 제가 네. 정치인 그런 유튜브에서. 재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기대를 인생회복 해보겠고요. 지원금으로 다니는 그 맛집도 맛집 나오는데요. 보고 예. 싶다. 되게 웃긴 건 한 집에 갔는데 네. 한 분을 만났어요. 두 예. 분을 만났는데 남자분이 서영교 의원이다 이렇게 서영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 여자분이 소원 풀었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소원 푸신 거예요? 네. 그랬더니 서영교 의원 유튜브 보고 맛집이라 그래서 여기 왔는데 진짜요? 서영교 의원을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여기서 만났군요. 대박. 그래갖고 그분을 거기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옆집에 이제 그래서 그날은 거기서 안 먹고 옆집에 가서 먹었거든요. 네. 근데 옆집에서 뭐라는지 아세요? 뭐래요? 저 집만 찍어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왔잖아요. 그 찍어서 올리셔야겠네요. 네, 그래서 다 찍어서 올렸습니다. 아. 가야 할 곳이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네, 소중한 소중한. 그 서민들의 살맛 나는 현장 여러분 서영교- 서영교와 함께 네. 경험하시죠. 서영교 TV를 함께 주십시오. 네. 자, 그러면 또 민생 현장으로 의정 활동 현장으로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출발. 출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